자, 친구들, 직선의 방정식 진행하겠습니다. 직선의 방정식 진행할게요. 직선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1차 함수랑 비슷하게 생긴 거예요. 그쵸? 우리가 1차 함수라고 표현하는 y는 mx 더하기 n과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표현하는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이 둘의 차이가 뭘까요? 둘의 차이 뭐예요? 둘의 차이가 뭐죠? 뭐예요? 둘의 차이? x는 k. 얘를 표현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차이입니다. 얘는 x는 k를 표현할 수 있지만 얘는 x는 k라는 걸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쵸? 왜냐면은 지금 y가 무조건 존재하기 때문에 x는 k라는 걸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 차이예요. 우린 얘도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이 형태를 기본적인 형태로 삼을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아까도 그려봤지만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하면 그 직선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기울기를 가지고 절편을 가진다라는 상황이 너무 얘가 성질이 두드러지므로 이걸 겸해서 사용할 거예요. 얘의 이름이 뭐죠? y는 mx 더하기 n의 기울기라고 이야기하죠. 얘는 y절편이에요. 그럼 기울기는 우리가 뭐를 기울기라고 말해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을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여러분 중학교 때 배웠던 지식이죠.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찾을 건데 직선의 방정식을 찾는 아이디어는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기울기와 한 점 x1, y1과 기울기 m이라는 걸 준 직선의 방정식을 쓸 수 있다. 어떻게? y는 m에 x-x1 더하기 y1. 물론 교재에서는 y-y1은 m에 x-x 이렇게 쓸 텐데 나는 이걸 기준으로 쓸 거야. 알았지? m에 상관없이 x에다가 x를 넣으면 y가 y1을 지난다는 표현. 이 표현이 기울기에 상관없이 항상 x1, y1을 지난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표현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자, 그럼 기울기를 항상 제시해줘야만 직선을 구할 수 있냐? 그건 또 아니에요. 두 점 x1, y1과 x2, y2를 제시했을 때도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고, 근데 직선은 모름지기 기울기랑 얘를 한 점을 알면 되거든? 그럼 두 점을 통해서 뭘 구할 수 있냐? 아까 전에 말했던 기울기, 즉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x 빼기 x1 더하기 y1 이런 식으로 적는다면 기울기와 더불어 지나는 점까지 표현하니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문제가 뭐냐? x2 빼기 x1은 분모잖아요. 그쵸? 얘는 0이면 안 돼요. 즉 둘이 다를 때만 이렇게 직선을 구할 수 있다는 거고, 만약 그럼 둘이 같다면 어떻게 되냐? y는 x1이 됩니다. x1이죠. x2가 되겠죠. y는 x1? 아니죠. x는. 그러니까 두 점이 x좌표가 같다는 건 세로선을 의미하게 되고, 그래서 그냥 x는 x1이라고 쓰든 x는 x2라고 쓰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이렇게 씁니다. 세 번째는
사실 이걸로 써도 되는 건데 우리가 절편, x절편과 y절편을 알려주는 직선을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답니다.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는 x절편이라 함은 y가 0이라는 거라서 y에 0 대입하면 a분의 a는 1 되죠. y절편이라 함은 x에 0 대입하면 a분의 0, 0이죠. 더하기 b분의 y가 1이니까 y가 b가 된다. 즉 x절편과 y절편이 a랑 b는 다음과 같이 한 번에 쓸 수 있어요. 굳이 이런 형태를 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런 측면에서 좀 편하게 되죠. 이렇게 세 가지를 기본으로 삼습니다. 세 가지를 기본으로 삼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요. 그럼 이 직선에 대한 기본적인 주제들을 먼저 다루고 그 다음에 다른 이야기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4번 보도록 할게요. x는 마이너스 1과 y는 3이 이루는 각. x는 마이너스 1, y는 3. 이 각을 2등분하는 직선이래요. 이렇게 생긴 거죠. 맞아요? 근데 x는 마이너스 1과 y는 3. 이거 몇 도야? 이루는 각이. 몇 도예요? 90도죠. 90도를 2등분했다는 건 이게 몇 도야? 45도입니다. 우리가 삼각비 파트에서 이야기했는데 기울기를 다른 말로 탄젠트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렇죠? 그럼 각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면 우리가 각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면 기울기를 뭐라고? 탄젠트 45도. 탄젠트 45도가 얼마야? 연이야? 1이죠. 기울기랑 지나는 점을 알려줬다고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선을 y는 1 곱하기 x 플러스 1 더하기 3, 즉 x 더하기 4라고 쓸 수 있으며 문제에서 이 직선 L과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x절편 마사, y절편 4. 그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얼마? 4 곱하기 4 곱하기 2분의 1. 8이 됨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각도에 대한 정보가 나오면 기울기가 탄젠트 세타라고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줘야 돼요. 여기 19번. 좀 어려운데. 마이너스 3,2랑 마이너스 3,2랑 2,7이라는 애가 있습니다. 이때 x축 위의 점 P에 대해서 AP-BP의 절대값을 구해달래요. 이 AP-BP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최대값을 구해달래요. 최소도 아니고 최대. 뭐 어쩌라는 거지? 고민을 합니다. 되게 좀 희한한 아이디어를 가져와야 돼요. 쉬운 아이디어는 아닌데 그냥 이렇게 풀 수 있겠구나 생각해주면 좋겠습니다. 아이디어는 다음과 같아요. 삼각형을 기준으로 AB랑 BP를 더한 것은 AB랑 BP를 더한 것은 반드시 AP보다 큽니다. 반드시 그래요. 이걸 우리가 삼각형의 결정 조건이라고 하죠.
한 변의 길이는 다른 두 변의 길이 합보다 반드시 작습니다. 그러므로 AP-BP라는 애는 반드시 AB보다 작아요. 즉 AP-BP는 AB보다 작다라는 범위가 형성됩니다. 자, 근데 문제는 최대값이라는 것은 얘랑 얘는 애초에 같을 수 없으므로 얘의 값이 AB가 될 수는 없어요. 그쵸? 헌데 삼각형 ABP가 형성될 때는 반드시 이런 범위가 만들어지는데 여기 되게 특이한 일이 벌어집니다. 삼각형 ABP가 형성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삼각형이 결정되지 않냐? 우리가 아파트에서 이야기하죠. 앞에 있는 아이디어에서. 안 했구나. 세 점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 경우 세 점이 삼각형, 세 점이잖아? 근데 삼각형이 안 되는 경우가 언제냐면 ABP가 한 직선 위에 있으면 즉 P가 여기 있을 때는 삼각형이 안 됩니다. 이때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얘를 깨요. AB의 길이는 BP 길이 마이너스 AP 길이가 됩니다. 이거 절대값 할게요. 원래 등호가 안 붙는데 여기선 등호가 붙는다는 거죠. 즉 BP-AP의 절대값, 뭐 교재에서는 AP-BP라고 했지만 어차피 절대값이니까, 그쵸? 이거의 최대는 AB가 되고요.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ABP가 한 직선 위에 있을 때이므로 P는 AB의 X절편일 때입니다. 자, 이때 A와 B를 지나는 두 직선 기울기가 5 증가하는 동안 5 증가했기 때문에 기울기 1 X-2 더하기 7이라서 X 플러스 5고요. P의 좌표는 마이너스 5,0이 돼서 BP의 길이는 7 루트 2가 답이 됩니다. 그러니까 P라는 애가 삼각형을 형성할 수 있는 점에 있으면 반드시 AP-BP의 절대값은 AB보다 작습니다. AB는 이미 확정이에요. AB는 이미 정해졌어. 얼마라고? 5루트 2라고. 5루트 2보다 작다는 거죠. 근데 딱 한순간 5루트 2가 될 수 있는 순간이 있으니 그게 언제냐면 ABP가 한 직선 위에 있을 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최대값입니다. 좀 어렵죠? 사실 이 동네에서는 학교 시험에 나온 적이 별로 없는 주제예요. 근데 이제 다른 지역국, 고양국제고나 아니면 서울 인근 지역에 있는 데서는 되게 잘 나오는 주제입니다. 사실 여태까지 왜 의정부에서 안 나왔는지 의아하긴 한데 뭐 그랬었죠. 근데 이제 셀이 있으니까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ax 더하기 y는 3a 3a로 나누면 3분의 x 더하기 3a분의 y는 1 되죠.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기 써 있었죠? 오, 지워졌네요. x절편이 3 y절편이 3a 라는 표현이에요. 이 표현을 보고 이렇게 이해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근데 x절편이 3이고 y절편이 3a인데 여기에 의해서 잘린 이 부분, x축과 y축에 의해서 잘린 이 부분의 길이가 6이래. 자, 그럼 무슨 생각이 들어요? 여기가 6인데 여기 길이가 3이야. 그럼 뭐야? 2대 1대 루트 3, 3루트 3이죠. 그래서 a는 루트 3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는데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는 건 두 점 간의 기울기가 같다라고 하는 것과 두 점 간의 기울기가 같다라고 하는 것과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136번은 이걸 물어보고 있죠. 세 점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다. 0,3 a-4,0 6,2 얘가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다라는 말. 그래서 두 점 간의 기울기, 여기랑 여기 기울기랑 여기랑 여기 기울기가 같다라는 걸 이용할 겁니다. 여기 기울기는 a-4분의 3, 여기 기울기는 10-a분의 a. 두 개가 같다라는 것은 이렇게 곱해서 풀라는 거죠. 30-3a가 a제곱 마이너스 4a.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0은 0이므로 a는 6 또는 마이너스 5입니다. 양수 찾으라 했으므로 a는 6이 됨을 얻을 수 있어요. 이런 표현,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 라는 표현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도형의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이 존재합니다. 도형의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 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넓이를 2등분해요? 직선이? 중심 지나면 돼요. 삼각형 같은 경우에는 넓이를 어떻게 하면 2등분해요? 꼭지점과 한 점과 중점을 지납니다. 변의 중점. 중점을 지나면 이렇게 되면은 여기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의 높이는 같고 밑변의 길이가 같으면 넓이가 같겠죠. 그쵸? 밑변과 높이가 같으니까. 그래요? 평행사변형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넓이를 2등분해요? 평행사변형은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무조건 넓이 2등분합니다. 이걸 우리가 사다리꼴이라고 하죠. 사다리꼴이 이렇게 만들어지네요. 그렇죠? 사다리꼴 두 개 갖다 붙이면 평행사변형 되잖아. 그렇지? 초등학교 때 그렇게 배웠죠? 그래서 대각선 2등분하는 점을 대각선의 중점을 지나면 됩니다. 셀에는 없는데 학교 시험엔 자주 나오는 주제가 있어요. 뭐냐면 정육각형. 정육각형은 대각선이 정육각형이라는 것 자체가 정삼각형 6개가 모이는데 걔의 넓이는 이 정삼각형들이 모이는 요점, 대각선의 요점을 지날 때 우리가 넓이가 2등분 된다라는 것을 사전에 깔고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넓이를 2등분하는 건 기본적으로 이런 애들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죠.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걸 바탕으로 140번을 보면 얘를 살짝 변형한 거예요. 세 점이 있는데 A라는 애가 1,3
B라는 애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C라는 애가 5, 마사. 근데 적당히 D를 잡고서는 넓이를 이렇게 잘랐더니 넓이가 2대1이 됐답니다. 근데 한 점과 변을 지날 때 넓이가 2대1이 됐다는 건 사실 여기 밑변의 길이가 2대1이 됐다는 거라서 D가 BC의 2대1 내분점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대1 내분점을 구하면 2, 마이너스 2가 되고, 문제에서 원하는 건 직선 AD 이렇게 기호로 표현하는 거 중학교 1학년 때 배우죠. 두 점 지나는 직선 뭐예요? 1 증가하는 동안 5 감소했어. 그래서 y는 마이너스 5, x 마이너스 1 플러스 3. 그래서 마이너스 5x 플러스 8. 얘가 내가 찾는 A와 D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다. 이렇게 구해줄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143번. 뭐 교재에서는 뭐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만 굳이 이야기를 해야 된다 싶어요.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는 직선의 방정식을 문제에서 말하는 조건에 따라서 해석을 해달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억부터 보죠. 기억. a는 0이고 bc는 0보다 작다. a가 0이라는 것은 0이라는 거죠. 그럼 y는 마이너스 b분의 c. bc가 0보다 작다라는 건 그래 부호가 다르다는 거예요. 부호가 다르다는 것은 마이너스 b분의 c는 0보다 어떻다는 거야? 크게 됩니다. 자, y는 마이너스 b분의 c. 그래프 어떻게 그려져요? 지금 보면 알겠지만 나는 최대한 그림을 그려서 문제를 풀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이런 수업을 하는데 이 정도 그림도 못 그린다. 좀 독하게 말해서 중졸로서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아니, 저 2학년 때 배운 거잖아. 중학교 2학년 때. 그쵸? 못 그리면 안 돼요. 이렇게 되는 가로선이라는 거. 그래도 헷갈린다. 아, 그럼 좀 더 공부해. 좀 더 연습을 해야지. 그쵸? 1, 2, 3, 4, 4분면이므로 3, 4분면과 4, 4분면을 지난다라는 멘트는 틀렸죠. 그러니까 직선, 원 이런 것 정도는 여러분 다 그림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그림 많이 그려봐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 문제 푸는 거 보면 그림을 별로 안 그리는 것 같은데 굉장히 불만스럽습니다. 굉장히 불만스러워요. 그렇게 하면 발전이 안 돼요. AB가 0보다 크다. 더불어 BC가 0보다 크다. 아까 BC가 0보다 작다라는 말은 뭐라고 해석한다? 둘의 부호가 작다고 다르다고 해석하는 거랬어요. 그럼 AB와 BC가 0보다 크다라는 건 이 둘의 부호도 같고 이 둘의 부호도 같다는 겁니다. A, B, C의 부호가 모두 같다라는 거예요. 부호가 같다라는 건 전부 다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죠. 자, 근데 얘를 기준으로 보면 x절편이 있다면 마이너스 a분의 c, y절편이 있다면 마이너스 b분의 c가 됩니다. 자, 근데 부호가 같다라는 거는 마이너스 a분의 c도 0보다 작고 마이너스 b분의 c도 0보다 작으므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며 그에 따라 제1사분면은 지나지 않습니다. 이해는 맞죠? 그러니까 절편이 다음과 같이 됨을 이야기하는 거죠. 얘는 a가 0이기 때문에 이걸 쓸 수가 없어요. 그쵸?
분모가 0인 건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수니까. 이어서 디귿. AB가 0보다 작다, C가 0보다 작다. 무슨 말이에요? 이 표현의 의미는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인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인지 몰라요. 모릅니다. ABC에 대해서 얘처럼 부호가 같다라는 게 확정된 게 아니야. 그러면은 X절편과 Y절편에 대해서 그래프가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라면 X절편은 0보다 크고 Y절편은 0보다 작아서 이렇게 그려지는데 사사분면 지나죠? 땡. 사사분면 지나죠. 물론 이것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러면 사사분면은 안 지나겠지만 이 그림이라면 얘도 되기 때문에 사사분면을 지나지 않는다라는 멘트는 틀렸다. AB가 0보다 작고 C가 0이다 라고 하는 것은 Y절편, X절편이 둘 다 0이에요. 자, 그리고 AB가 0보다 작다는 거는 이게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AB가 0보다 작다는 거는 마이너스 A분의 B가 0보다 크므로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죠. 그래서 1, 4분면과 3, 4분면을 지난다. 맞죠? 답은 니은과 니은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다 확인을 해줘야 돼요. 우리가 앞서서 직선의 방정식 맨 앞에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 했냐면 y는 m의 x-x1 더하기 y1 이렇게 돼 있을 때 얘를 뭐라고 해석한다? m에 관계없이 항상 x, y를 지난다 라고 해석하기로 했죠. 그래요. 이렇게 해석하기로 했습니다. 그걸 이용하는 문제 148번이에요. A, B라는 애가 x-3y 더하기 1은 0 위에 있다라는 말은 a-3b 더하기 1은 0이라는 것을 만족한다. 그런데 a-by, ax-by 플러스는 얘가 항상 지나는 점이 있대요. 자, 근데 항상 지난다는 건 A와 B에 관계없이 항상이라는 건데 문제는 A와 B가 다음과 같은 관계식을 무조건 만족한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 A와 B에 관계없이란 멘트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제약이 걸려있다는 거지. 모든 A, B가 아니라 이걸 만족하는 A, B에 대해서라는 거거든. 이게 불편해서 우리가 뭔 생각을 하냐? A-3B 더하기 1은 0이라는 거에서 A를 3B-1이라고 쓸 수 있고 그럼 이거를 B에 대해서 묶어주면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이 m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을 이렇게 썼을 때 이건 일종의 항등식이잖아. 그치? 항등식의 주제는 뭐냐면 좌변과 우변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 문자에 관계없이라는 걸 기준으로. 자, m을 기준으로 여기 m이 아무것도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가 0이고 얘는 얘랑 똑같아야 된다라는 표현 때문에 x는 x1이고 y는 y1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거거든. 자,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b에 관한 항등식이라면
그래서 항상 지나는 점이 있는 거라면 3x-y는 0이라고 할 수 있으며 마이너스 x는 2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 y는 마이너스 6. 이게 항상 지나는 점이 됩니다. 둘을 빼달라고 했으니까 뭐 답은 4가 되겠죠. 얘랑 얘 빼달라고 했죠, 문제에서. 그래서 항상 지나는 점이라는 게 항등식이라는 것으로서 좌변과 우변을 비교하는 개념이다라는 거 여러분들 공통수학 1 앞에서 했었죠. 그거를 다시 가져와서 공부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럼 y는 mx 더하기 3m 더하기 2라는 애가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사각형 ABCD를 2등분한대요. 자, 근데 m에 관계없이 항상이라는 말은 아까 말했다시피 m으로 묶었을 때 x-xl 더하기 yl 이렇게 써주면 돼요. 자, 그럼 m에 대해서 묶었을 때 이렇게 써짐으로 마이너스 3,2를 지난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자, 근데 어떻게 직사각형의 넓이를 2등분해? 직사각형의 넓이를 어떻게 2등분해? 직사각형 넓이 아까 어떻게 2등분한다 했어? 대각선의 교점 지나면 된다라고 말을 했죠. 그쵸? 자, 다시 이 직선 마이너스 3,2를 지나는 직선이 대각선의 교점을 무조건 지난다라는 거는 얘가 대각선 교점이네. 넓이를 2등분한다라는 건 대각선 교점이어야 된다 했잖아. 근데 항상 넓이를 2등분한다는 건 항상 대각선 교점을 지나는데 얘가 항상 지나는 점은 마이너스 3,2야. 그러니까 얘가 얘인 거지. 그러니까 그림상으로 마이너스 3,2가 이렇게 있고 A라는 게 다음과 같이 있는 겁니다. 자, A, B, C, D라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이름이 붙여지므로 이렇게 써진다는 것이며 C라는 것은 대각선의 대각선을 공유하는 반대편에 있는 점이라는 걸 얻을 수 있고 그래서 C의 좌표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7,1이라고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구해요? 직사각형의 대각선의 교점이라는 건 이 마이너스 3,2가 A와 C의 중점이라는 표현이므로 중점이 마이너스 3,2가 되도록 C를 잡아주면 된다는 표현이죠. 물론 이게 직각삼각형 두 개가 있는 표현이므로 이렇게 돼서 여기 길이가 4랑 1이니까 여기도 4랑 1이면 되겠다 라는 측면에서 마이너스 7,1이라고 해도 괜찮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정점을 지나는 직선이란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항상 지나는 점이라는 멘트를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좌변과 우변이 똑같다라고 했을 때를 기준으로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더 나아가서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해요. 교재 앞으로 넘어가서 22페이지의 맨 마지막 부분을 봐주면 좋겠습니다. 별 내용 아니긴 한데 22페이지 넘어서 한번 볼게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직선이라는 것이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과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고 하는 두 개의 직선이 있다고 합시다. 이 두 개의 직선을 지나는 새로운 직선을 표현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K로 하나만 곱해준 다음 더해주면 돼요. 이렇게 쓴다면 이 표현은 얘가 0이 되고 얘가 0이 되는 어떠한 XY가 있다면, 즉 얘와 얘의 교점이 있다면 그 교점을 여기다 대입해도 0이 되고 여기에 대입해도 0이겠죠. 그러니까 0 더하기 0은 0. 즉 여기에 지나는 점이라는 건 0이 되도록 하는 해야 해. 이 방정식의 해가 지나는 점들이란 말이야. 근데 얘랑 얘의 교점이라는 애는 지금 이것도 0을 만족하고 이것도 0을 만족하니 결론적으로 0을 만드는 이 방정식의 해가 돼서 이 표현이 얘와 얘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나타낼 수 있다 말하는 겁니다. K는 여기에 붙여도 괜찮고 여기에 붙여도 괜찮아요.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K를 곱해서 더해주면 된다. 이 아이디어를 이용해 157번을 풀자고 이야기할게요. 유형이 몇 개지? 18개? 자, a 더하기 4의 x 더하기 3a 더하기 1의 y 마이너스 2는 0. 이 표현은 잠깐만 얘랑 x 더하기 ay 더하기 1은 0. 이거의 교점과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래요. 그럼 얘의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어떻게 구해요? 아까 어떻게 한다 했어요? 네, K만 곱해주면 된다 했죠. 그래서 여기다가 K 곱하고 x 더하기 ay 더하기 1 더하기 a 더하기 4의 x 더하기 3a 더하기 1의 y 빼기 2는 0. 이게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근데 얘가 뭐도 지난대? 원점, 즉 0,0을 지난대요. 0,0을 지난다는 거는 x랑 y에 0이랑 0을 대입하라는 거죠. 그러면 k 더하기 마이너스 2. 이게 0인 거라서 오케이. K가 2인 거네. 0,0을 지나려면 이 직선이 K가 2여야만 한다는 거죠. K가 2라는 걸 우리가 정리하면 A 더하기 6의 X 더하기 5A 더하기 1의 Y는 0 이게 되는데 얘의 기울기가 5A 더하기 1분의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인데 그 값이 5분의 4분의 5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뭐 하라는 거야? 천천히 문제에서 하라는 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이거의 기울기가 4분의 5다. 이렇게 곱하는 거죠.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24는 25a 더하기 5. a가 얼마? 마이너스 1임을 이야기합니다. 간단하죠. 하라는 대로만 했더니 문제가 풀렸다. 짜잔.
자, 여기까지가 직선의 방정식 첫 번째 파트입니다. 두 번째 파트. 나갈까 말까 고민이네. 이러면 내 숙제가 너무 적죠? 37문제? 결석생도 있고. 여기까지만 합시다. 자, 남은 시간은 여러분들 숙제 좀 줄이는 시간. 근데 하나, 둘, 셋, 네 개. 야, 그냥 4개만 더 나가자. 자, 뭐 외워서 할게요. 다음으로 할 내용은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직선의 위치 관계, 무슨 말이냐면 두 직선이 그림을 그렸을 때 평행한 경우, 맞죠? 일치하는 경우,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중학교 때 배웠던 거죠. 그렇죠? 근데 특별히 이거의 일부로서 수직으로 만나는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두 직선이 평행, 일치, 한 점에서 만난다? 직교, 수직으로 만난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직선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mx 더하기 n과 m'x 더하기 n' 이렇게 다루는 경우가 있고, 아까 말했다시피 우리가 일반형이라고 하는 일반형으로 불리우는 꼴 뭐냐면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과 a'x 더하기 b'y 더하기 c'은 0이라고 하는 두 직선의 방정식 형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이 두 가지 형태에 대해서 다 알아야 됩니다. 평행이라는 것은 뭐냐면 m과 n'은 같되 n과 n'은 다른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쵸? 평행하고 y좌편 다르면 평행하죠. 기울기 같고 y좌편 다르면 평행하죠. 일치라는 말은 그럼 뭐냐? 기울기도 같고 y좌편도 같다면 일치하게 돼요. 그럼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는 뭘 의미하겠어요? 기울기만 다르면 반드시 한 점에서 만납니다. 그럼 특별히 수직으로 만나는 순간은 언제냐면 m과 m'의 곱이 마이너스 1일 때요. 이게 이제 이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우리가 저 일반형으로 제시되었을 때는 선생님 근데 저것도 이렇게 바꿔주면 안 돼요?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도 괜찮은데 우리가 짝수 근해 공식이나 짝수 판별식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굳이 한 단계를 더 다루지 않기 위해서요.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는 평행하는 경우는 a분의 a'과 b분의 b', 즉 이 둘 간의 비율 관계가 똑같습니다. 하지만 c분의 c'은 달라야 되죠. 이게 평행이에요. 그럼 일치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냥 싹 다 같으면 되죠.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거는 애초에 비율 관계가 같지 않으면 되고, 수직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여기가 이제 마찬가지로 메인이고 특이하죠? AA' 더하기 BB'은 0이다. 이렇게 됩니다. 이건 어차피 여기에서 파생되는 거라서 어렵지 않으니까 이것만 한번 설명을 해보자. 수직인 게 왜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냐? 되게 간단해요. 어차피 우리가 이 y좌편이랑 상관없이 기울기에 대한 것만 구하려고 하는 것이므로 mx라는 직선과
m'x라는 직선이 있다고 합시다. 둘이 수직이라고 가정을 하죠. 그때 수직이라면 내가 적당히 x에다가 1을 그었을 때 여기가 1,m이며 여기는 1,m'이 되겠죠. 그래요. 직각 삼각형을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있지만 대표적으로 피타고라스 공리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루트 m제곱 더하기 1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루트 m' 제곱 더하기 1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m-m'의 제곱이죠. 자, 근데 내가 원하는 건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은 이거의 제곱이죠. 직각 삼각형이니까. 즉 m제곱 더하기 1 더하기 m' 제곱 더하기 1은 m제곱 마이너스 2m m' 더하기 m'의 제곱이 되는데 똑같은 걸 지우고 나면 2는 마이너스 2m m', 즉 mm'은 마이너스 이러한 공리가 됩니다. 되게 간단하죠? 외워줘야 돼요. 다 외워야 됩니다. 나는 문제에 따라 이 둘을 병용할 것이므로 여러분도 다 알아야 돼요. 알았죠? 그렇지 않으면 설명을 못 알아듣는 순간이 생기겠죠. 말했다시피 4개의 유형에 대해서만 추가로 나가고 오늘 수업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163번. 저 주제를 어떻게 써먹는지 한번 봅시다. L이라는 애가 ax-y-2a 더하기 1은 0이라고 했고요. m이라는 애가 3x-ay 플러스 2a 더하기 3은 0이라고 했죠. a가 있으니까 좀 a가 없는 형태가 a가 있으므로 이거 a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써지고 이렇게 써집니다. 그쵸? 기억. a는 0이면 L이라는 애는 y가 1이고 m이라는 애는 x가 마이너스 1이죠. 둘이 어때요? 수직인 거 맞아요? 맞죠? y는 1과 x는 마이너스 1, 수직인 형태입니다. 니은 L은 A에 관계없이 항상이라면 A에 대한 항등식으로서 A에 관계없이 2,1을 지난다. 맞는 이야기죠. 마지막 디귿. L과 M이 평행하도록 해달래요. 평행하도록 하는 건 아까 말했다시피 일반형이니까 그 x의 개수에 대해서 y의 개수가 똑같아야 되는 거죠. 더불어 뭔 같으면 안 돼요? 2a 플러스 3분의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이 다르면 됩니다. 자, 이걸 만족하는 a 제곱은 3이면 되니까 a의 값은 2개다. 맞죠? 실제로 a에다 루트 3을 대입해도 마이너스 루트 3을 대입해도 그게 깔끔하게 나누어 떨어지지가 않아서 괜찮아요. 그게 있다. 가볼게요. 형식을. 자, 이어서 168번. 3x 더하기 y-6은 0과 x 더하기 2y 마이너스 4는 0과 ax 마이너스 y 더하기 1은 0이 직각 삼각형이래. 자, 이 둘은 직각이진 않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직각이 되는 경우와 이렇게 직각이 되는 경우를 우리가 고려해야 됩니다. 이 둘이 직각이라면 아까 말했다시피 a-2가 0인 거고요.
이 둘이 직각이라면 3a 마이너스 1이 0인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직각 삼각형이 되도록 하는 a는 2 또는 3분의 1이며 내가 찾는 답은 이 한 개 있다. 이렇게 정수의 개수니까 한 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간단하네요. 이어서 174번 보겠습니다. (1,3) 1,6 1,3 1,6 5,3 5,6 이런 직사각형이 있죠. 직사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는 mx가 있대요. 직사각형의 넓이를 2등분한다는 건 뭐라 했어요? 대각선의 교점, 즉 이 대각선의 중점 누구니? 3,2분의 9를 지나면 됩니다. 요 점만 지나면 넓이는 무조건 2등분 되는 거죠. 그럼 y는 mx가 3,2분의 9를 지남으로 2분의 3x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근데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2등분 하면서 얘랑 수직인 걸 찾아달래요. 간단하죠. 직사각형의 넓이를 2등분 하려면 얘를 지나야 되고 얘랑 수직이라는 것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2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분의 2x 더하기 2분의 13 이렇게 되겠습니다. 문제에서는 얘랑 a, b, m까지 더해달라 했으므로 a 더하기 b 더하기 m은 마이너스 3분의 2 더하기 2분의 13 더하기 2분의 3이라서 3분의 22가 되는 걸 얻을 수 있겠어요. 간단하죠? 마지막으로 178번 보면서 오늘 수업 마무리하겠습니다. (178번) 1,5와 n,0을 지나는 마름모가 있대요. 마름모라는 내변의 길이 같은 거죠. 자, 근데 이 AC의 길이가 13이래. 여기 길이가 13이래. 근데 13이라는 건 여기 길이가 5고 얘가 12여야지 여기가 13인 거잖아. 그치? 피타고라스 원리에 따라. 그럼 이 n이라는 게 깔끔하게 얼마예요? 그냥 13인 거죠. 왜냐면 1에서 12를 더한 거니까. 이때 문제에서 원하는 건 BD를 지나는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달라는 거예요. 여기가 수직이 되는 거거든. 마름모의 대각선은 수직 2등분하죠. 자, 그럼 이 BD를 지나는 직선이라는 것은 이 기울기 AC와 수직이어야 되므로 기울기가 마이너스 5분의 10이고 이건
잠깐만, 얘가 마이너스 12분의 5니까 5분의 12여야 되고, AC를 2등분해야 되므로 저 둘의 중점인 7,2분의 5를 지난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중점을 지나는 거죠. 기울기와 지나는 점이 나와 있기 때문에 5분의 12 x-7 더하기 2분의 5를 계산해주면 양변에 10을 곱했을 때 10y는 24x 마이너스 7 더하기 25 그러면 24x 마이너스 10y 빼기 168에서 25 뺐으니까 143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거 구해달라는 게 문제였고요. 답은 이렇게 마무리되겠죠. 오늘 숙제는 여기 178번까지 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좀 부지런히, 어차피 여러분 이제 다 졸업했잖아요. 부지런히 해주시고요.